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64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8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요. 장 끝나기 전까지 잘 버텼습니다. 제가 어제 다 정리하고 가진 종목이 SY라는 한 종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홀가분했습니다. 어제 요거 130만원 가지고 나머지 전부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거래소 지수 보시면은 거의 확 밀려버렸는데요. 한 2.1%까지인가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들어올리는 상황입니다. 1.89%를 마감했는데요. 이건 간밤에 미증시는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다우는 0.37이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53%에서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는데요. 이게 관세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도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다음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될 수 있는 압박 이렇게 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생길 겁니다.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관세로 인해서 저쪽 상대방 측에서 보복 관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미국도. 근데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대놓고 우리도 보복 관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보복관세에 보자도 못 꺼냅니다. 아무리 관세를 때리더라도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장 지을 테니까 현대차 사장님이 현대차 공장 미국에 지을 테니까 제철소까지 지어줄 테니까 좀 제발 좀 해달라. 부탁을 사정하는 수밖에 없지. 거기다 대놓고 너가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전력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도 전력 끊어본다, 그리고 전기 가격 올려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할 수 있는 끈적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안 되죠. 미국에 수출해 갖고 우리가 이익을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시켰을 때, 상대방 국가에서 보복관세를 하면 미국도 타격받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보복관세를 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혼란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미국 경제는 오히려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미 많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해서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빠질 동안 우리는 안 빠지고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나스닥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 위치에 높은 위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안 내려오고 버티게 되는 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면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이게 정상인데 거래소 지수는 삼성전자 때문에 왜곡이 돼갖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져 있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딱 꺾어지니까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내려가니까 삼성전자도 못 버티고 밑으로 약간 숙입니다. 외국인도 지금 계속 살 수는 없죠. 이 종목을. 오늘 외국인이 한 192만 주 정도 그동안 계속 사다가 오늘 드디어 약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같이. 둘이 같이 매도해버리니까 뒤로 확 밀려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삼성전자 밀리니까 지수가 가뜩이나 힘도 없는 데다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여기다가 자동차 관세 부과가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부과되겠다는 바람에 현대차가 올라갔던 만큼 다시 되돌아오면서 자동차도 같이 밀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주력 쪽의 업종들이 다 밀리니까 지수가 속절없이 확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를 6,4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코스닥도 1,160억 매도했고 그 다음 선물을 7,800억 정도 매도하고 콜 25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는 상태다. 웬만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버티면서 지수가 그렇게 안 빠지고 있을 때 선물
매수했는 거를 빨리 매도로 전환을 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손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선물 매수 포지션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급하게 빠질 것 같으니까 그걸 커버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팔면서 선물도 같이 매도를 시키니까 지수가 쭉 빠지면서 선물 쪽에서 지금 그 매수해놨던 부분이 손절하는 느낌,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 상황이 다음 주에도 계속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하방 쪽 베팅을 지금 강력하게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서 멈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가 방어를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댓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댓글, 제가 정확하게 댓글 이해를 잘 못하긴 했는데 일단 그런 느낌으로 쓰셨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100%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 가지고 어떤 이럴 때는 매수, 이럴 때는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해보면서 느낀 거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없다는 것이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외국인이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고 외국인이 저렇게 했을 때 내려간다, 이렇게 규칙을 잡아놨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했을 때 올라가는 게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네, 이렇게 반대로 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 모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양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안 그럴 때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시장을 받는 부분에 대한 한 의견일 뿐이고 한경화우라든가 이 전문가들, 유튜브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를 쭉 들으시면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굳이 뭔 종목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뭐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처럼 흘러내릴 때는 뭐 대진 첨단 소재 뭐 좋아가지고 아주 좋다는 뉴스 나와갖고 쭉 올라가다가 시장이 뒤로 밀리니까 따라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시장이 좋았다면 상한가까지 갔을 수도 있는 재료로 보여졌어요. 근데 시장이 밀려갖고 다 뒤로 밀리니까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다음 지지난번엔가 그걸 했었거든요. 재건 관련주 전략 매도라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재건 관련주를 전진건설로봇하고 전진건설로봇하고 현대인프라코어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하고 전진건설로봇 가지고 있었는데 다 팔면서 재건 관련주 다 매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랬던 이유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상황이 좀 모호해져 가지고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파는 거고, 팔고 나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환이 없다면 들어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닥 시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 복구를 해야 되니까 산불 피해를 복구하려면 재건 관련주처럼 장비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니까 재건 관련주 매도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하고 이건 좀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SY가 올라가는 거는 산불 피해 지역에 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고 피해 지역에 민가들이 불이 타고 이렇게 하니까 주택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주택을 지금 이재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상 최대 산불 피해이기 때문에요. 이재민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강남 같은 데 모여 있는데 그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집 따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듈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모듈 주택은 그 생산을 한쪽에서 해가지고 그냥 그 차에 싣고 가갖고 그냥 그 자리에 바닥만 딱 다진 다음에 내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한마디로 조립식이죠. 대량 생산하고 여기서 그럼 싣고 가고 그 자리에 가고 그냥 놔버리면 됩니다. 이걸 막 집집이 가서 하려면
건설 인부부터 해갖고 장비 가지고 가서 공구리 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듈 주택 쪽에 재료를 공급하는 SI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 겁니다.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펌프카 하는 전진건설 로봇이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재건 관련주 매도란 뜻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 부분으로 매수하던 부분을 다 팔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산불 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는 좀 다른 각도로 움직입니다. 뭐 SG 같은 경우는 도로인데 산불 났다고 해서 도로를 다시 깔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충청 이북 지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서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 경남 지역 여기서 불난 쪽에는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로 포장하는 그 기업들이 그 일을 하겠죠. 실제로 또 불난다고 해서 도로를 다시 깔리는 그렇게 없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산불 났으니까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니까 종묘 관련한 부분, 그 다음 나무 심고 나면 또 비료를 줘야 되니까 비료 관련한 종목, 오늘은 조비도 올라갔습니다. 얘도 비료거든요.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고 거기다 비료를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들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은 그 공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설계하고 하는 이런 쪽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산불이 다 꺼지는 시점이 되니까 그 천만 다행이죠. 지금 거의 뭐 이 정도에서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이 되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올라왔으면 복구하려면 수익이 생기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미 상한가를 한번 치고도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재료로는 이만큼 다 왔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올라가는 거는 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산에 나무 심는다고 해서 이 회사가 그냥 대박 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재료 노출을 해갖고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재건은 산불에 대한 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하고는 좀 다른 결로 여기는 뭐 건설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서 막 산에 올라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게 보면 오늘 금강공업이라는 이 종목이 또 모듈 주택 쪽에 해당하거든요. SY를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20 몇 프로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이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 SY는 또 어제는 대장이었지만 오늘은 뒤로 2등주로 따라가다가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 관련주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이틀 전인가 그 재건 관련주 전략 매도했는 그 표현이 재건 어떤 복구한다는 차원의 어떤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매수했던 종목들을 팔았다는 뜻이고 어제 제가 SY 매수해갖고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물론 손절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익 본 거 오늘 그냥 날렸습니다. 어쨌거나 다 날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파는 이유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산불의 그 모듈 주택 공급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재료 노출 개념으로 다른 게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다른 대장격인 종목들이 뒤로 밀려버리니까 얘도 등달아서 내려가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밀리길래 정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늘 뭐 안 좋으니까 대다수 종목들이 다 뒤로 밀렸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뭐 AI 관련해서 개발했다 했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안 먹히고 뒤로 밀리는,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는 답이 없다고 보고요. 오늘은 인버스 쪽의 종목들도 잘 안 먹혔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 2방 정도 갔기 때문에 얘도 뒤로 밀렸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힘을 못 썼고요. 그 다음 금 관련주는 좀 올라갈까 싶었는데 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열컨택이라는 종목이 워낙 못 따라갑니다. 이거 몽골 금강산인데 아직까지 금 나오는 걸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으로 하다가 별로 못 갔고 금거래소인 IT센 이 종목도 생각보다 못 올라가네요. 단타로 살짝 들어가 봤는데 안 돼갖고 그냥 바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버스 종목도 특별하게 없었고 메인 종목들도 대다수 밀리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안 좋았는데요. 시장이 지금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이 지지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오늘이 평일 같으면 많이 빠졌으니까 또 홀딩 해가지고 내일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월요일 되면은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려스럽고 4월 2일부터 또 관세부가 되는데 그것도 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섣불리 들어갔다가 또 충격을 더 받아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받으면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한 이 정도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그 오늘 선물을 한 7,900억 매도하고 거래소를 6,400억 매도했는데, 거래소 매도는 삼성전자 부분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소 6,400억도 많은데다가 코스닥도 1,100억에다가 그 다음 선물도 7,900억에다가 콜 매도에 풋 매수까지 했기 때문에 완전 하방으로 그냥 다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멈춰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다 팔고 그냥 현금 100%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그 여기서 조금 흥분해 버려 가지고요. 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SY가 분봉을 보시면 어제 종가가 여기입니다. 아침부터 그 위로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목밖에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안 나고 그냥 수익 났다가 뭐 번전했다 이렇게 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잘 갔는데 마지막에 뒤에 쭉 내리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거의 한 7% 정도니까 7만원하고 13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7만원하고 거의 한 9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겠네요. 9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는데 이 손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단타로 그냥 확 들어갔다가 나갔다 몇 번 해보는 바람에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나간 게 지금 18만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한 9만원 정도밖에 손실이 안 봤을 건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리했고요. 이 종목은 테마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모듈 주택 공급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좀 꺾일 때 제가 심리적인 안정 뭐라 그러죠 그게 평정심을 잃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버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한 종목을 잡았는데요. 한국화장품 제조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 종목을 거의 한 460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 종목은 가장 단점이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어가지고 11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평소에 한 6만 주, 7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대충 이 범위 안에서 그냥 횡보하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올라가면 팔고 좀 내려오면 사고 밑에 내려오면 또 확실히 사갖고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알령 해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방송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엔터주 쪽이 전망이 좋다. 한알령 해제하면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뭐 큰 수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엔터주 쪽하고 화장품주 보면 화장품주가 오히려 조금 더 괜찮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한알령 해제가 되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가 별로 시장에서 잘 안 먹히긴 하지만 시가총액도 지금 많이 낮은 편이고 유동 주식 수가 아주 작은 편입니다. 많이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지금 향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화장품주의 가장 큰 단점이 지금 안 좋은 점이 4분기 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2분기, 3분기 때 작년에 잘 나오다가 4분기 때 꺾이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꺾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만약에 한알령 해제 쪽으로 가서 중국 쪽의 단체 관광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그 종목이거든요. 글로벌 텍스프리. 외국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영수증을 발험을 해가지고 환불 받는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 해서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밀렸는데 이건 지금 사고 싶어도 너무 높은 위치라서 여기서 들어가긴 좀 뭐 해가지고 요 정도 내려오면 살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살 수가 없었고 같은 개념으로
중국 관광객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도 조금 그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가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한번 튀어오를 때 여기서 좀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팔고 해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제가 팔고 나서 한참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를 하다가 이걸 뒤로 당겨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이 저항대를 딱 뚫고 올라가면 위쪽으로 강하게 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같은 느낌으로 한국화장품 제조도 지금 튀어오르기 전 상황 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계속 노리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갈 만한 종목이 없었어.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아래쪽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올라가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462만 원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 현금입니다. 401만 원 현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정도였고요. 시장은 일단 원료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면 보통 막 사고 싶어지는데 이 하락이 멈췄는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는 시행되면 시행되기 전에 이 공포감 때문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시행되고 나면 그 악재 반영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 1일 날 관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반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시장 상황 보고 그 다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쉽게 못 들어올릴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관세가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외국인이 지금 상방 포지션 잡고 있고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시장이 거래소 지수가 이렇게 선방을 했는데 이것조차 무너진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코스닥 보시면 지금 밑으로 내려갔죠.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거래소도 삼성전자가 못 버텨주면 이 선 밑으로까지 내려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투자할 때는 뭐 그 위험은 감수해야 되니까요. 힘든 하루였는데 그 대응 잘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주말 푹 쉬시고 저는 그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할 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